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0.2%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고 기관도 같이 물량 내놓으면서 하루 만에 다시 파란불을 켠 건데요. 이 물량 개인이 그대로 받아내면서 하방을 어느 정도 받쳐줬지만 방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밤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이 기대감 속에서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이 1.5%가량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장 막판에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하채기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2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나스닥 시장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1%가 좀 넘게 상승을 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6%대의 상승을 했고요. 법인세에 대한 인상 이 부분들과 금리의 얘기들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좀 약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이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재료 부분들에 있어서 악재 부분들에 있어서 소멸이 좀 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뭐 크게 거래량은 없던 그런 상황이지만 0.7%대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자,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강세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시장이 항상 미국 시장이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좀 탄력을 좀 받느냐 그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수렴 과정은 좀 여전히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봉상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항 자리대인 추세 하단 자리대를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자리대는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저항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3,100포인트를 먼저 1차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3,100짜리가 넘어가게 되면 3,150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 시장보다 좀 강하죠. 61선 부근에서 지금 일주일이 넘게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의 2주 가까이 매물 소화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되면 970포인트 자리대가 저항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계속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연기금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 외국인 매도 이 부분들인데요.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가 돼줘야 됩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가 돼줘야 되는데 고점 권역에 있어서의 매수 물량을 장악을 해주려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거래에 있어서의 증가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게 된다라면 지수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CFD 계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CFD 계좌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 어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좀 매도 좀 전환해주는지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업종 대표주들을 조정 시에는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자체는. 그러면 이제 4월 달로 넘어왔습니다. 4월 달로 넘어왔던 그런 부분은 3월 달보다는 4월 달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3월보다는 4월이 좋고 4월보다 5월이 좀 좋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4월 달의 시작은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어닝 시즌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적주들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실적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쪽 섹터, 자동차 쪽 섹터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은 현대차나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예상치 정도의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정시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LG노텍처럼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LG노텍도 이익 조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MLCC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좋을 것 같고요. 철강 쪽 같은 경우도,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이익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좀 많이 올랐죠. 오늘 인프라 쪽에 있어서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단기 차익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그 매도를 부분에서 조정을 좀 이용을 해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 여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좀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동차 쪽하고 IT 쪽, 2차 전지 이쪽이 주축으로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산업재들, 화학이라든가 철강, 조선, 기계, 건설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쪽하고 2차 전지 쪽, IT 쪽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아마 상향 조정이 계속될 겁니다. 2분기 때도 반도체 가격이 더 20%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을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이랑 이런 2차 전지, IT 이런 쪽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 관점을 유지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재 쪽 섹터는 숨고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인프라 쪽에 있어서의 관련주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쪽에서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건설 쪽이라든가 철강, 시멘트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은 팔아주는 그런 전략, 대신에 이제 다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사고 팔기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주춤거렸죠. 그 조정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는 여전히 박스 번역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밀려 내려올 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그런 전략이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차 EV6도 공개가 됐죠.
예약이 15,000대가 넘었습니다. 2만 대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날에 완판이 된 그런 상황들인데 1년에 한 해 판매 예상치가 15,000대인데 그걸 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기아차라든가 아니면 현대공업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기아차 쪽에 있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화신정보원 같은 경우도 추세는 좀 여전히 살아있을 것 같고요. SL 같은 경우도 이중바닥격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솔루션입니다.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했고 유상증자 물량이 출회가 됐고 거기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가 되고 난 이후에 급등입니다. 61선의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세가 끝났다라고 좀 보이지는 않는 만큼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5일선 기준으로 해서 부담에서 포인트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원희가입했습니다. 2만 원대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이고요. 원희가입해서 이익 추정치가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 70% 이상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가입해서도 오를 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자, 이제 4월의 첫날 그리고 2분기의 첫 시작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나란히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을 면치는 못했는데요. 자, 이 수급의 개선 여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간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만 홀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발표를 하면서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경기 민감주에서 기술주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살펴보고 대응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만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6% 빠지면서 37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좀 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2%가량 오르면서 82,4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3월에 서버 디램 가격이 2월 대비해서 5%가량 상승을 했고 4월부터는 낸드 가격도 오를 거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3.4% 크게 오르면서 13만 7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1.37% 오르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급 실적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81만 6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만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15% 크게 오르면서 22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가 2023년부터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로 나온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삼성 SDI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4% 그리고 영업이익은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1.5% 오르면서 67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78% 오른 3,085포인트, 코스닥은 0.46% 오른 96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펄어비스만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액면 분할 소식에 어제도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오름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1.2% 상승으로 31만 1,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나란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HLB의 낙폭이 좀 눈에 띕니다. 3% 넘게 빠지면서 37,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2차 전지주들 대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0.8% 상승으로 16만 4,400원으로 출발을 했고 SK머티리얼즈 0.8% 강세 31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5% 오르면서 어제장 다시 10위권으로 들어왔죠. 오늘 10만 4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고 지금 장 개장하자마자 오늘은 또 외국인이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재기 전문위원과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 오늘은 이전에 하재기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들이 지금 쭉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오디텍이 상한가를 갔고요. 또 드리머스 컴퍼니 21% 수익 중이고 S트래픽도 50% 넘게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신양해까지. 자, 오늘 거의 지금 종합적으로 이전에 도전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인데 바로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오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좀 상한가 이었다가 오늘도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제 재료가 좀 나왔었죠. 삼성전자 쪽에서 테슬라의 LED 헤드램프를 이제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에다가 이제 오디텍이 이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이슈가 좀 붙으면서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이걸 좀 신규 매수를 좀 들어가셔서 대응하신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조금 좀 고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한 이번 주 정도, 그러니까 내일까지라든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료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좀 상승세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좀 하시되 이제 조금 이제 매물대가 좀 앞에가 조금 있는 게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 보시면 이 가격대가 조금 매물대가 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4월달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12월 달에 이 가격대가 지금 저항을 좀 막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돌파를 한다면은 쭉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이라면은 9,000원 정도 한번 1차적으로 전 절반 정도 좀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9,000원 정도 왔을 때 이제 조금 더 거래량이 더 붙어준다 그러면은 그때는 10,000원까지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리머스 컴퍼니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어제 좀 급등을 하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투자 주의를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좀 시가가 좀 낮게 잡히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좀 나오면서 가는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 조금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조금 이슈가 받으면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난 3월이라든가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이 매물대들을 돌파하고 이제는 이 이제 매물대를 좀 향해서 좀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8,000원까지 한번 가지고 가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도 마찬가지.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께서 들어가시는 것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S트래픽이 좀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5일선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확실하게 이제 인수가 되고 하면은 일단은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쉬었다가 갈 그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쉬어가고 또 눌림을 주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끊어서 맞이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일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받쳐준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5일선 깨면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신양해를 드리겠는데요. 종목도 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 또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 이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하는 걸 좀 보자고 했는데 돌파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 6월 달에도 2019년 6월 달 가격도 좀 돌파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더라도 이게 매물대가 보시면 아시겠죠. 2018년도에 좀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한 템포 정도 조금 가다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에서 한 5일선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일선 깨진다 하면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나는 뭐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갈 수 있다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눌림이 나와도 기다리신다 하면은 충분히 이 2018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12,000원대 가격대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대응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넷까지 하치기 전문위원회 종목 시그널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4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2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일단 양시장 기분 좋게 나란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4월장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4월장에 조금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지난 뭐 작년 여름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이렇게까지 뭐 강하게 뭐 슈팅은 좀 나오기는 힘들고요. 제한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4월 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4월 좀 후반에 가서는 조금 밀리는 그래서 전반에는 제한적인 좀 움직임을 좀 하다가 4월 후반 가서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원달러 지수가 좀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가보려고 하는 상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대응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지수를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는데 원달러 지수를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지금 종목들이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우리넷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가격 전략을 좀 말씀 안 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강통신 장비인 MSTP 제품하고 그다음 음성 서비스 기반으로 한 AGW 장비를 좀 제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제조해서 이제 판매를 하겠죠. 그 거래처 같은 경우는 KT, SK그룹, LG유플러스 그리고 뭐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공사 그리고 도로공사, 뭐 한전 등의 거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또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퀄컴 스냅드래곤 기반으로 해서 5G, 사무 인터넷 모드 및 달말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OLED 장비 및 소재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자 암호 통신을 통해서 SK 브로드밴드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공기관, 산업시설이라든가 의료 등 8개의 구간의 전송 장비를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양자 암호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양자 암호가 2023년까지 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5억 달러 정도 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장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암호 관련된 부분 성장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국내 최초로 재난방통신 모듈이라든가 모델 인증을 완료했기 때문에 재난 관련해서도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고속철도에 특화된 네트워크 장비죠. PTN 등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적으로는 지금 차트를 좀 보고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가 이제 8,610원에 종가로 좀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좀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리는데 오늘 뭐 시가를 좀 높게 잡고 좀 출발했다가 살짝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8,610원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1,500원, 손절은 8,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치기 전문위원회 오늘의 도전 종목 우리넷이었습니다. 자, 가격 전략들도 잘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3월 수출 지표가 한국의 수출 지표가 호조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는데 수입도 18%가량 늘었고요. 또 14개 주요 품목 모두 다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 수출 지표가 글로벌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글로벌 경기가 주목하던 지표인데 일단 호조로 발표가 됐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장
시장 나란히 조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코스닥은 힘이 좀 약합니다. 지금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0.03%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3원가량 빠지면서 1,128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들어볼까요? 네, 현재 첫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인데요. 대한해운입니다. 해운주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저께 2천억 가량의 일반 주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를 실행한다는 소식에 지금 한 1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에 이제 크게 개파락 출발했는데 어제 이제 채팅방 계신 분들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하면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전히 지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 쪽의 이제 경기는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권부터 굉장히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유상증자를 받으셔서 회사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도 진행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존에 만약에 고점권에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리고 내일 한 3일 정도를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요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한 3,000원 부근 지금 3,080원, 3,100원 왔다 갔다고 하는데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셔서 비중을 좀 늘리셨다가 추후에 반등하는 흐름으로 3,400원까지 갭을 매우러 올릴 거예요. 그 정도 기술적 반등에서 일단 추가 매수한 부분은 덜어내시고 평단은 낮게 만들어 두시면 추후에 올라갈 때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대한해운 오늘 뭐 유상증자로 급락 나왔지만 뭐 한가 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적이 없거나 막 실체가 없는 뭐 그런 테마들로 움직이던 종목들이 이런 유상증자를 맞게 되면 뭐 한가를 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제 생각에 오늘 뭐 장중에 더 밀려가지고 많이 빠지거나 가능성은 좀 드물지 않나. 아마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급락 나온 지금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로 삼으셔서 분봉 잘 보시고요. 내릴 때마다 그냥 위로 올려치지 마시고 바닥에 깔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토비스예요. 이건 이제 뭐 도너리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실적 대비 기준 뭐 한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던 회사인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카지노,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카지노 가면 슬롯 머신이라든지 이제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한다. 뭐 이렇게 고장난 부분들 수요 교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출이 뭐 한 30%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19에 카지노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카지노에 오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타격을 크게 입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19 우리 백신 맞고 있고 내년쯤 아니면 올 연말쯤 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닥권에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소개를 드렸다. 그래서 기존에 영위하던 실적 정도 한 250억 정도 찾아간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과도하게 접평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10,000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중국 바렌에 전장 산업,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 자동차는 차량 내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금 한 340억 정도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장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영업이익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적 관련주로 보시고요. 지금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도 약간 이슈가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에 이제 한번 불거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어디서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 윤석열 관련주였으면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팩트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끌고 가보시고 오늘 음봉으로 조정 나온다면 5일선 부근에서의 저점 매수는 유효하니까 분할로 한 8,200원 부근 그 이하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회를 준다면 접근해 보시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죠. 보라티알입니다. 보라티알 HMR 간편식 관련주고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주가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올랐던 부분들이 이재명 관련주로 저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의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 지지를 좀 받아주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에서 지금 지지받고 요구가 이제 조정 나왔던 요 매물대만 통과해 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세대 상단에 딱 보면 이제 고점들끼리 이렇게 이제 저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넘어서는 흐름으로 추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일단 대선주기 때문에 크게 갈 수 있다라는 것과 유통 비율이 한 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상장 주식 수가 뭐 670만 주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통 주식 수가 적죠. 그만큼 올라갈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제가 뭐 대선주들 너무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 따라붙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 나올 때마다 보라티알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로 천천히 분할 매수 해보시고요. 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추세대 요거 이탈 나오지 않는다 하면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본다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할 거 없이 천천히 분할 매수 해두시고요. 이후에 이제 이번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대권 관련해서 이야기들 좀 나오면서 또 움직여주지 않을까.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한번 쉬어가는 동안에 뭐 이재명 관련주들이 또 올라주고 또 이재명 관련주들이 쉬어주는 동안에 또 이낙연 관련주가 올라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선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키 맞추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음봉이 나올 때 매수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 자, 거래 정지가 당해서 지금 감사 의견 한정이 나왔는데 상장 폐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은 일단 정지가 이렇게 먹힌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기약이 없습니다. 이의 신청 제기를 4월 13일까지 이제 넣을 거고 거기에는 자구책 이런 부분들 지금 잘못돼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온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걸 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통 감사 의견을 거절이 받는 경우는 기업이 정말 괜찮지 않은 이상은 살아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패 시즌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요, 적자가 이제 작년에 크게 나온 부분을 빼고 나면 그래도 영업이익과 매출은 꾸준히 나오던 회사였거든요. 다만 아쉬운 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제 계속 적자였다라는 부분과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해서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감사의견 거절이 아니라 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하면 그냥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대주주 지분이 뭐 완전히 없는 그런 종목들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한 20% 정도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든 아마 회사에서 좀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막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면서 요거는 그냥 결과를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 구간에서 야, 이거는 오른 거 다 빠졌으니까 이거 악재가 그때 이제 나왔었죠. 그 악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빠진 건데 한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 차트라고 해서 고양이 패턴의 이제 종목이었죠. 급락 나오기 전에 이제 보통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보인다 하면, 지금 고양이 모양처럼 이렇게 차트들이 보인다 하면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그 모 유튜버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좀 봤는데요. 제가 차트 분석 좀 쭉 하다 보니까 급락 나온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찌됐든 지금 이 악재는 여기서 이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단기간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급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요 구간에 이제 갭이 열리면서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요 갭을 메우러 가는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텐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 하단 구간까지 요거 급락 나왔을 때 다른 분들께 요 자리는 기술적인 반등 한번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저께 그 구간까지 올라왔거든요. 거래 대금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선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 지금 강하게 지금 올려놓은 상황인데, 요 추세대 안에서의 짧은 조정 한번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20선까지의 한 25,5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21,5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조정, 상승폭, 하락폭의 중심, 그리고 요번에 상승폭의 중심, 이렇게까지 이제 또 조정이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 조정 시 매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한 21,500원 정도 부근이나 21,500원 정도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를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종목인데 강남 제비스코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한 종목이죠.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도 있는데, 예전에 누가 친구가 추천을 해서 이 종목을 샀어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구간이 이제 굉장히 고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주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평가 자산주고요.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도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그런 화학업체 비슷한 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작년 2019년도에 이제 뭐 적자가 났는데, 올해 이제 지난년도 2020년대 실적이 좀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올해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단기 순이익이 편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이외로 이렇게 이제 또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자본 뭐 5,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총 한 1,900억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서 2배 이상은 더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시세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점을 지금 보고 들어간다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셨다가 못해도 28,000원 정도 이하로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상승 파동 크게 나온 부분이 목표치를 좀 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대 하단까지는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매수 의견인데 내려오면 매수를 하자. 28,000원 이하로 26,000원까지 열어두시고 그렇게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 지금까지 양봉샤스 이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장 지금 양시장 방향이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코스피 0.6%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0.13% 거래가 되고 있고,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차익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지금 1,900억 원 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500억 원 가량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에이티넘 인베스트, 하나투자증권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지금 들어갔고요. 두나무 상장과 관련된 종목이죠.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다가 이를 철회를 하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검토를 하기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TS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토와 같은 종목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TC에서 SK이노베이션 LG 배터리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 지금 10%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우선주는 15%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기는 합니다. 이어서 저희는 김선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전해주시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 관련한 속보가 전해져서 이 종목부터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시장에 좀 대체로 양 지수가 좀 강했었는데, 코스피만 좀 강한 흐름이고요. 그 중심에 우선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이뻐 보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SK이노베이션 소식이 있어요. 말씀 주신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기도 했고, 근데 재밌는 점은 아직은 이제 이 향후 미래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말씀 주신 이슈로 좀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 매출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자면 사실 유가 관련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 유가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봐야 되고, 미국 ITC에서 이노베이션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좀 얘기는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또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게, 이게 지금 SKIET라고 SKIE 테크놀로지라고 이게 5월 달에 상장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을 할 경우 1조 원 정도가 좀 되거든요. 그에 따른 이슈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좀 이슈들이 좀 터지고 있는데, SKIT 이슈가 먼저 터져줬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또 미국의 ITC에서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는 또 소식들을 또 오늘 아침부터 쏟아내면서 같이 덩달아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지배구조 이슈까지 같이 엮여버리니까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 SK가 급등을 하는 거고, SK이노베이션이 또 급등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 쪽에서의 좀 이 바이오 쪽을 제외하고서는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이노베이션의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고, 덩달아서 SK 하이닉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지주사인 SK 같은 경우에도 합병 이슈와 이런저런 지배구조 이슈를 통해서 주가의 또 큰 폭의 성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차트상의 흐름으로 볼 때 거의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 또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반등을 주면서 또 앞으로 향후 SK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 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림,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6만 원 넘어가는 흐름이 몇 개월 안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좋다. 시장을 좀 SK 그룹주들이 장악을 할 것이다. 단 바이오주들은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SK 바이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글로벌적인 측면에서의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좀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좀 보완책을 낼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좀 바이오주들의 영향은 SK에 좀 있지 않나. 그래서 SK 쪽으로는 IT 쪽으로 해서 중심으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우선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면 NC소프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NC소프트라는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 100만 원 간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네, 결국 100만 원은 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주가 곤두박질 치는데 이제 가장 좀 작용을 하는 게 이제 NC 유저들이 노 NC 게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네, 뭐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죠. 게임으로 현질을 한다고 하는데 하지 않겠다. 게임의 재화를 이제 사는 건데 현금으로요. 신뢰도 하락 부분이 좀 커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좀 뭐 캐릭터의 뭐 어떤 레벨을 올리기 위한 문양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올리기 위해서 많은 현금을 쏟아부었는데 백업을 한다고 합니다. 롤백을 한다 그래서 이전으로 좀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했던 현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카드 결제한 부분을 환불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게임의 재화로 나눠준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유저들이 좀 많이 등을 돌린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좀 해결을 좀 NC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전에 NC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출시를 했을 때 그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공개를 했던 부분인데 개인 간의 거래가 아직까지도 되지 않습니다. 4년 정도 게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거래가 되지 않아요. 개인 간에. 그래서 NC라는 게임이 이제 소비자들과 아예 그냥 담을 쌓는 것이냐, 이 약속에 대한 부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전부터 해서 국내 이제 뭐 이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넥슨 게임은 걸러야 된다. 또 NC 게임도 걸러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돌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외국 게임들과는 좀 다른 이 유료 정책 때문에 많은 문제를 좀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 게임들은 이제 한 달 유료 결제를 통해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서 그냥 게임 하면 그걸로 끝인 건데 이 부분 결제라는 것을 넥슨에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부터 해서 게임사들이 매출이 좀 크게 올라가다 보니 덩달아 국내 여러 게임 회사들도 따라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매출 확대 포인트는 컸지만 좀 안타까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에서도 그렇지만은 목표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하향이 좀 되는 모습이고 이 노엔씨에 대한 부분이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NC소프트에 대해서의 좀 매수 의견 자체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이쁜 자리는 맞아요. 이쁜 자리는 맞는데 좀 더 추이를 봐야 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 보면은 이런 이제 너무 과금 심한 종목보다는 대부 같은 이런 종목들 바닥부터 해서 진짜 한 10배까지도 올라가는데 정말 게임성을 가지고 좀 평가해 봤을 때 그리고 적정한 유료 정책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이제 게임들이 정말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도 NC소프트에서 현재 N 같은 경우 게임 내 전 서버 게임 내 1위 하시는 분 뭐 현금으로 100억 정도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몇십억을 써도 1등을 못할 정도의 게임이다 보니 이게 뭐 사람들이 질려버리죠.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드는데요. 과금 정책이 아니라 게임의 그 내용으로 좀 승부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다날인데 다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이슈도 좀 같이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가상화폐 중에서 페이콘이라고 좀 최근에 급등을 좀 했어요. 비트코인이 7천만 원 넘어가는 흐름에서 또 강한 모습 나왔잖아요. 이래저래 또 좋은 모습을 타고 있는데요. 쉽게 뭐 꺾이기보다는 좀 추가 상승 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조금 도정을 이용하신 매수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종목을 보진 마시고 조금 차분히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도정을 이용한 대응 어떠실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래도 또 대형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또 이 종목을 거의 추천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삼성생명입니다. 방송상에서는 되게 여러 차례 작년 7월, 8월, 9월, 10월 내내 말씀드리긴 했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 삼성도 지금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 좀 잠잠한 모습이지만,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래저래 또 조만간 또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조용할 때 이런 종목은 사두면 꼭 괜찮은 수익이 납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 매수가 현재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잡을게요. 1차로. 손절가는 굳이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일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삼성생명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공략 가능하다라는 전략, 목표가는 85,0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시장 일단 코스닥도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09%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오늘 거래소 시장 외국인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2,300억 원 가량 장 초반에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지수가 오르니까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2,900억 원 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